이번 영상에서는 미뤄둔 5, 6기 문제를 알아보자.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다. 추가로 이는 천문학의 정수임에도 불구하고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현대 천문학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5, 6기는 한의학과 같은 동양의학을 포함해서 모든 동양철학의 근간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음양오행이나 5, 6기는 미신 내지는 주술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음양오행이나 5, 6기를 양자역학이 아닌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고전물리학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는 고전물리학이 겨우 눈에 보이는 현상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음양오행이나 5, 6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이나 5, 6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의 역할이 필수가 된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연구하다 보면 사실 현실은 양자역학의 세계이지 고전물리학의 세계가 아니다. 즉,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가지고 노는 세계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쥐락펴락한다. 즉, 태양계 아래 생명체는 에너지가 없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예 존재할 수조차도 없게 된다. 그래서 생명체는 완벽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노예이다. 이러니 겨우 눈에 보이는 현상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전물리학이 음양오행이나 5, 6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고전물리학을 장착한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아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풀 수 없으면 이는 모두 미신이나 주술로 취급해야만 자기들의 무식함을 덮을 수 있게 된다. 이 고전물리학에는 당연히 천문학도 포함된다. 그래서 자칭 최첨단이라고 으스대는 현대 천문학도 에너지 문제를 연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탐구에 몰두하고 있다. 사실 5, 6기는 현대 천문학이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천문학의 결정판이다. 그래서 5, 6기를 알기 위해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라는 5성의 성질부터 알아야만 한다. 여기서 모든 에너지는 태양이 공급한다. 이때 태양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태양의 폭발이다. 이때 수소 원자에 든 전자가 열을 만들게 되고 수소에 포함된 전자가 자유전자가 된다. 그리고 이들은 우주 전체로 보내진다. 이는 자동으로 지구의 전리층을 건드리게 되고 이어서 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통신도 방해하게 된다. 그리고 태양이 공급하는 열과 자유전자는 자동으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라는 5성으로 전해지게 된다. 이때 5성은 자기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 현상을 만들어낸다. 즉, 태양에서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받은 5성은 다양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지구로 반사되어서 지구에서 특히 동양의 사계절 권역에서 사계절을 만들어낸다. 이때 목성은 따뜻한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서 따뜻한 봄을 만들어낸다. 이때 따뜻한 봄의 에너지를 품이라고 부른다. 즉, 이때 품은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따뜻한 봄의 에너지라는 뜻이다. 이때 목성은 봄이 되면 동쪽 하늘에 높이 떠서 파랗게 빛난다. 이때 음양오행의 구별에서 목이라는 오행의 봄, 풍, 동쪽, 청색이 나타나게 된다. 즉, 이때 목이라는 오행은 목성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그 다음에 화성은 지독하게 무더운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때 무더운 에너지를 설하고 부른다. 이때 화성은 여름이 되면 남쪽 하늘에 높이 떠서 빨갛게 빛난다. 이때 음양오행의 구별에서 화라는 오행의 여름, 서, 남쪽, 적색이 나타나게 된다. 즉, 이때 화라는 오행은 화성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그 다음에 토성은 차가운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서 여름이 만든 수증기를 응고시켜서 비를 만들고 이어서 장하라는 장마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장마철에는 습기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이때 습기를 습이라고 표현한다. 이때 토성은 장마철이 되면 하늘의 한가운데 높이 떠서 노랗게 빛난다.
이때 음양오행의 구별에서 토라는 오행의 장하, 습, 중앙, 황색이 나타나게 된다. 즉, 이때 토라는 오행은 토성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그 다음에 금성은 건조한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서 가을에 건조한 날씨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때 건조한 에너지를 조라고 부른다. 이때 금성은 가을이 되면 서쪽 하늘에 높이 떠서 하얗게 빛난다. 이때 음양오행의 구별에서 금이라는 오행의 가을, 조, 서쪽, 백색이 나타나게 된다. 즉, 이때 금이라는 오행은 금성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수성은 지독하게 차가운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서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때 혹독한 추위를 한이라고 부른다. 이때 수성은 겨울이 되면 북쪽 하늘에 높이 떠서 검게 빛난다. 이때 음양오행의 구별에서 수라는 오행의 겨울, 한, 북쪽, 흑색이 나타나게 된다. 즉, 이때 수라는 오행은 수성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지구로 보내지는 에너지 중에는 태양이 직접 보내는 에너지도 있다. 이를 우리는 일조량이라고 부른다. 이는 동지와 하지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동지는 밤이 제일 길어서 일조량이 최저치로 나타나게 되고 반면에 하지는 낮이 제일 길어서 일조량이 최고치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일조 에너지를 화라고 부른다. 이때 태양의 일조량을 받는 지구는 황도경사각인 23.5도로 기울어져 있게 된다. 추가로 태양은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태양은 육기 중에서는 화가 되고 오행에서는 오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의 공통 변수가 된다. 또한 열의 근원에서 태양은 열에너지의 근원인 군화가 되고 화성은 태양 열에너지의 상대방인 상화가 된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육기는 에너지 부분의 태양을 추가해서 화로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오는 오행과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여기서 6가지의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즉, 목성이 만든 풍, 화성이 만든 서, 토성이 만든 습, 금성이 만든 조, 수성이 만든 한, 태양이 만든 화이다. 이 6가지 에너지를 육기라고 말한다. 즉, 순서대로 풍, 서, 습, 조, 한, 화가 육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구와 사계절의 5가지 에너지를 만든 오성은 태양을 따라서 공전하면서 운행된다. 그래서 오성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운행이라는 단어에서 운과 행을 따로 따와서 오운 또는 오행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오운과 오행은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뜻이다. 그리고 오행과 오운은 똑같이 동양의 사계절 권역에서 사계절을 만들게 된다. 즉, 사계절은 오성이 준 5가지 에너지가 만든다는 뜻이다. 이때 사계절에는 토성이 만든 장하가 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이때는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오성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를 아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때 현대 천문학은 사계절을 만드는 요인을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황도경사각이라고 부르며 23.5도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23.5도 때문에 햇볕이 주는 일조량의 크기로 인해서 사계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장마철인 장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가을의 건조한 날씨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말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대 천문학은 입을 꾹 닫고 있다. 이는 현대 천문학의 업보이다. 즉, 현대 천문학은 고전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별 수 없이 사계절의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꿰맞출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계절의 문제는 에너지 문제이다. 그래서 이는 자동으로 양자역학의 세계가 된다. 그래서 자동으로 현대 천문학은 사계절의 문제를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원리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는 오성이나 태양이 지구로 보내준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를 통해서 사계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의 대기는 말 그대로 큰 에너지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큰 에너지인 지구의 대기는 쉽게 달궈져서 뜨거워지지도 않고 쉽게 식어서 차가워지지도 않게 된다. 참고로 여기서 황도경사각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즉 황도경사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기울기 덕분에 우리가 경험하는 사계절이 생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할 때 특정 시기에는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더 기울어지고 일정 기간에는 남반구가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여름과 겨울을 만듭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도 이 기울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이라면 사계절도 없고 낮과 밤 길이의 변동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 23.5도의 기울기는 지구 생태계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황도 경사각으로는 여름과 겨울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 AI 설명에서도 사계절은 언급하면서도 건조한 가을, 따뜻한 봄, 장마철인 장하의 언급은 없다. 즉, 이는 황도 경사각으로는 사계절 모두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AI뿐만이 아니라 현대 천문학을 이용한 사계절 설명에서 모두 이런 식이다. 마지막으로 오은육기를 AI에게 물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 여러분, 오늘은 동양의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오은육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은육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5가지 운기와 6가지 기운을 통해 계절, 환경, 그리고 우리 몸의 변화를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오은은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요소로 기후와 계절의 순환을 나타냅니다. 육기는 풍, 한, 서, 습, 조, 화의 6가지 기운으로 자연의 환경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결합되어 자연과 인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절별 질병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거나 체질에 따라 건강관리 방식을 제안하는 데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오은육기는 자연 법칙에 따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전통 한의학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어려운 지장간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지장간은 지구의 대기가 오성의 에너지를 받아서 사계절을 만들 때 사계절의 에너지는 미리 준비 운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즉, 인으로 표시되는 봄은 1월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 표시되는 겨울에 이미 봄의 에너지를 머금고 왔다는 뜻이다. 즉, 밤이 제일 길어서 일조량이 제일 적은 동지 다음 날부터 서서히 일조량이 늘면서 봄의 따뜻한 기운을 지구의 대기가 안고 오면서 드디어 1월에 목성이 봄의 에너지를 만들 기반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즉, 봄은 따뜻한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는 목성과 일조라는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는 태양의 공동작품이라는 뜻이다. 이때 에너지의 중매쟁이가 지구의 대기이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라는 에너지 중매쟁이가 없게 되면 이때 또한 지구에서 봄은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봄은 최종적으로 목성, 태양, 대기라는 세 인자의 합작품이 된다. 또한 봄 날씨는 사라질 때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여름이 되어서야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는 지구의 대기가 쉽게 달궈지지도 않고 쉽게 차가워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는 완벽한 천문학이면서 완벽한 기상학이다. 여기서 기상학은 지구의 대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이 이야기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다음 영상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장간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명리학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장간, 즉 지지에 숨겨진 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장간은 사주의 지지 안에 내포된 천간의 기운을 말하는데 각 지지마다 특정 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축인의 지지에는 각각 계수, 신금, 병화 등의 천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지지의 성격과 의미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며 지장간을 통해 내면적 기질, 숨겨진 성향, 그리고 본능적 반응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장간은 사주 조합과 육친, 즉 가족 관계 해석에도 깊은 연관이 있어 중요한 분석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사주와 운명에 대한 더 정확하고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상으로 지장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은 동양 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당연히 음양모행이 그 기반이다. 그리고 이 기반을 받쳐주는 이론이 전자생리학이다. 이 전자생리학을 기반으로 의학에서는 황제내경이 존재한다. 사실 동양 철학은 양자역학이 없이는 해석이 불가하므로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는 양자역학이 핵심인 전자생리학이 필수이다. 즉 사주명리, 관상,
풍수, 주역, 반야심경, 천부경, 사상의학인 동의수세보원 등등도 전자생리학이 필수이다. 이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책들을 참고하면 된다. 이들 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따로 할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오은육기 문제와 그 기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는 현대 천문학으론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오은육기는 동양 철학의 근간으로 고전 물리학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역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와 그 주변 행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사계절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을 설명한다. 영상에서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각 행성의 에너지 성질도 다루는데 목성은 따뜻한 에너지를, 화성은 무더운 여름 에너지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장마철에는 습기가 많아지고 이때 토성이 노란색으로 하늘에 떠 있는 특징이 있다. 가을이 되면 금성이 건조한 에너지를 만들어 서쪽 하늘에 흰색으로 떠 있고 이는 금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겨울은 수성이 차가운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 차가운 날씨를 만들며 겨울에는 검은색으로 북쪽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 수성의 특징이다. 태양의 에너지는 일조량으로 나타나고 동지와 하지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진다. 이 모든 에너지는 육기, 즉 풍, 서, 습, 조, 한, 화로 나뉘며 오행과 연결되어 사계절을 만든다고 설명된다. 현대 천문학은 사계절을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로 설명하며 이를 황도 경사각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장마철이나 가을 날씨에 대한 설명은 현대 천문학에서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계절의 문제는 에너지 문제로 이는 지구 대기가 큰 에너지를 생성하여 계절을 만들 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지구의 자전축 약 23.5도의 기울기가 계절과 일조량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한다. 오은육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5가지 기운과 6가지 기운을 통해 건강관리에 적용된다. 사계절의 에너지는 미리 준비운동을 하고 이는 봄의 따뜻한 에너지가 겨울부터 준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의 대기가 없어진다면 계절은 없게 되고 봄은 최종적으로 목성, 태양, 대기의 합작품이 되고 여름에 사라진다고 기상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오늘은 사주명리학의 중요한 지장간에 대해 알아보며 각 지지 안에 포함된 천간의 기운과 그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지장간은 사람들이 사주와 운명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동양 철학의 핵심인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위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